자, 야, 느라, 느. 아이스크림. 말 잘했지, 이제? 삼각함수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거 배우려고 앞에 호도법을 배워왔다. 각도라는 걸 정의해왔다. 휴대폰은 넣으시고요, 아줌마. 언니, 아저씨들 휴대폰 넣어요. 자, 삼각 B. 자, 혹시 삼각 B는 기억나니? 야, 아주바이, 이거 보세요, 여기. 삼각 B 기억나, 삼각 B? 언니만 다 기억나나, 삼각 B? 중3 2학기 때. 혹시 나 중3 2학기 대충 했다, 손? 빨리 바른 대로 말해라. 삼각 B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 뭔지 모르겠다. 안 돼요. 모를 수도 있죠, 근데. 개념 정도는 알 거고, 밑변분의 높이다, 높이분의 뭐 빗변이다, 빗변분의 높이다, 빗변분의 밑변이다, 뭐 이런 개념적인 건 대충 알 거고, 각도는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특수각 30도, 45도, 뭐 60도였을 때, 막 그렇게 각도 기억하면 될 것 같고, 그 정도면 일단은 충분해. 어차피 삼각비 몰라도 됩니다. 삼각비를 알아야 삼각함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아무 상관도 없는 애들 둘이야. 알겠지? 삼각함수는 삼각비랑 별 관계가 없습니다. 삼각함수예요. 삼각함수. 삼각함수. 친구들, 이때까지 1차 함수도, 2차 함수도, 3차 함수는 잘 안 해봤지만 뭐 나중에 배울 3, 4차 함수도, 그 다음에 분수함수도, 무리함수도, 그 다음에 수학원에서 배웠던 번 수저, 지수함수도, 로그함수도 싸그리 전부 다 좌표평면 위에서 했는데 삼각함수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왜 삼각함수를 직각삼각형 따위에서 하는 거야? 그렇지 않다, 알겠지? 직각삼각형 기껏 해봤자 90도, 0도 이거밖에 없잖아. 그런 애들 데리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응? 깜짝이야. 네. 거기 뒤에 올려놔주세요. 그래서 그런 애들 데리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아니야. 각도를 확장해 왔으니까. 늘려왔잖아. 4분면의 각도 찾아왔고 360도를 넘는 애들도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가 좀 쉬운 실수로 표현해 보겠다고 호도법까지 배워왔단 말이야. 그런 와중에 삼각함수를 직각삼각형에서 다시 한다? 그건 완전 바보 같은 짓이에요. 여러분, 함수라는 건 좌표평면에서 하는 x라는 값과 y라는 값의 순서쌍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알겠지? 물론 지금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로 하긴 하겠지만. 자, 그래서 삼각함수는 어떻게 정의하냐? 좌표평면에서 하는 거야. 좌표평면에서 좌표평면이 주어집니다. 좌표평면이 하나 주어져요. 여러분, 좌표평면에 여러분들이 점을 아무거나 하나 잡아. 아니, 아무 점이나 잡는 건 아니야. 각이 주어지면 그 각에 해당하는 점을 잡아야 돼. 자, 어떻게? 각이 주어져요. 각이 세타라고 주어집니다. 각이 이렇게 세타라고 주어져. 세타라는 각이 주어지면 동경이 그려지겠죠. 동경이 그려지면 그 위에 적당한 점 아무거나 하나 잡아. 알겠지? 여러분, 동경은 반직선이야. 반직선이니까 니들 마음대로 잡으시면 돼요. 길이가 적당한 아무거나 25억 천만 이런 거 해와도 되긴데 그런 짓을 왜 하니? 뭐 1이라든지 3이라든지 2라든지 간단한 애로 잡으면 되겠죠. 길이를 잡아.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표현할 수 있겠죠. x, y야. 됐니? 자, 다시 각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각이 주어져 있었으면 그 각에 해당하는 적당한 크기의 맞나? 동경이 있을 거고, 그 동경에다가 점을 하나 잡아. 그 하민이 그 부정적분, 그 예제랑 유제 부분 좀 이제 풀렸으면 그거 매기고 틀린 거 좀 고치고요. 스텝 2 그거만 좀 하고 잠깐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잘 봐라. 각이 주어지면 그 위에 동경이 있으면 동경의 점을 적당한 거 아무거나 하나 잡아. 아무거나 잡아도 돼요. 그 위에 있기만 하면 돼. 알았지? 길이는 상관없다. 점을 잡아. 이때 길이를 어떻게 주냐? R이라고 할 건데, 이 R이라는 길이는 OP의 길이로서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3개 준비했다. R, X, Y라는 3개의 값을 준비했다. 세타라는 각이 생기면 그 위에 적당한 크기의 점을 잡아서, 적당한 위치에 점을 잡아서 X좌표, Y좌표 준비하고 R이라는 길이를 준비해 옵니다. 됐죠? 준비했으면 이제 외운 대로 하면 돼.
여러분 정의야. 정의라고. 정의는 외우는 겁니다. 원점이에요.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로 정의한다. 사인 세타는 R분의 Y로 정의한다.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로 정의한다. 수학자들이 이렇게 정했습니다. 왜요? 좋아서. 이렇게 하면 좋아서. 이렇게 하면 편하고 좋아요. 됐죠?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거 외우시면 돼요. 이게 삼각함수의 정의야. 알겠지? 자, 다시 각이 주어집니다. 각이 주어지면 그때 점이 하나 찍힐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당한 데 아마 찍으시면 돼요. 길이는 그때 얼마인지 여러분 두 점 사이 거리 이용해서 구하시면 될 거고, 그렇게 구한 Rxy를 가지고 R분의 X를 코사인, R분의 Y를 사인, X분의 Y를 탄젠트로 정의했다 이 말입니다. 왜 하필 이렇게 정의했냐? 만약 이 세타가 양수였다면, 예각이었다면 이 점 x, y에 대해서는 이게 r이었겠죠. 자,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뭐야?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고 사인 세타는 r분의 y로,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로 정의를 했는데요. 이걸 생각해 보니까 얘가 빗변이고 얘가 밑변의 길이 x잖아. 얘는 높이 y잖아. 직각삼각형으로 보신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뭐다? r분의 x 코사인이고 r분의 y 빗변분의 높이 사인이고 x분의 y 밑변분의 높이 탄젠트. 똑같잖아. 그래서 니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수학자들이 일부러 이렇게 정한 겁니다. 정한 거예요. 외우시면 됩니다. 정한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저렇게 정했나요? 그냥 그렇게 하면 좋아서. 우리 원래 알고 있던 공식들, 원래 알고 있던 삼각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서 이렇게 정한 거야. 됐지? 이게 정의야. 몇 개 해보도록 합시다. 60도라는 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60도를 일단 그려.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에 점을 잡아. 나는 반지름의 길이가 2 이내로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게 60도였으니까 1대 루트 3이죠? 그래서 요점의 좌표는 1, 루트 3입니다. 좌표로 하는 거야. 길이는 2였고 1과 루트 3이었습니다. 2였고 1과 루트 3이었어요. 따라서 코사인 60도는 반지름의 길이분의 x의 좌표, 사인 60도는 반지름의 길이분의 y의 좌표, 탄젠트 60도는 x분의 y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몇 개 더 해보죠. 저는 300도짜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300도짜리 애를 들고, 어머나 세상에 300도가 뭐하네요. 몰라 나도 잘 300도짜리가 있어. 자, 그 위에 점을 하나 잡아. 300도짜리면 이렇게 수선을 내려서 생각해 봤을 때 여기가 60도일 거 아니야. 1대 루트 3대 2 하면 계산하기 편할 것 같은데, 오늘은 막 시원하게 반지름 길이 1인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이야. 나 2분의 1이야. 응? 나 2분의 루트 3이야. 이 점의 좌표는 얼마야?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야. 됐지? 저게 x고 y고 r이야. r은 1이고 x고 y예요. 코사인 300도는요. r분의 1분의 x 2분의 1이고, 사인 300도는요. r분의 y예요. r은 1이니까 y값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고, 탄젠트 300도는 누구예요? 너분의 너잖아. 그래서 약분의 주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 값을 계산해 오면 됩니다. 뭐 하나만 딱 더 해보죠. 210도 한번 해볼까요? 210도. 210도가 저렇게 그려져 있을 때 210도는 어떻게 표시를 할까요? 점을 어떻게 잡으면 될까? 30도짜리인데 30도짜리인데 어떻게 잡을까? 30도짜리인데 30도짜리인데 어떻게 잡을까요? 에이 30도잖아. 그럼 뭐야? 길이를 1 아니 이거는 신기하다. 이렇게 해보자. 길이를 뭘로 하냐면, 좋아요. 이렇게 해야겠다. 4로 해야지. 그냥 네가 이거 2루트 3이죠. 좌표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루트 3, 마이너스 2입니다. x가 음수, y도 음수예요. 3, 3면이니까.
3, 4분면이니까 R은 4입니다. 코사인 210도는 R분의 X좌표. 뭐 약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겠죠? 사인 210도는 R분의 Y좌표. 약분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죠? 탄젠트 210도는 X좌표 분의 Y좌표가 되겠네요. 따라서 루트 3분의 1이라는 양수로 바뀌겠네. 자, 여러분 몇 개 하면서 알아봤는데 쉽진 않죠? 귀찮다. 점 잡는 게 좀 귀찮긴 해. 그래도 어떻게? 이게 정의인 걸. 정의대로 푼다, 문제는. 자, 그 다음에 보니까네. 야, R은 무조건 양수지. 왜? 길이잖아. R은 무조건 양수야. 따라서 X의 좌표가 Y의 좌표가 부호가 어떠냐에 따라서 삼각함수의 각의 부호가 결정되는 거야. 삼각함수 값의 부호가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봐봐. X랑 Y가 모두 양수다. 그러면 어떻게 돼? 사인도 양수고 코사인도 양수고 탄젠트도 양수겠지. 따라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모두 양수의 값을 갖는다. 그래서 이걸 all이라고 부르고 보통 2, 3면 가면 x는 음수인데 y는 양수죠. x가 음수니까 탄젠트랑 코사인은 음수가 될 건데 사인은 여전히 양수겠네요. 따라서 사인 혼자 양수인 값이 될 거고 3, 4분면으로 가면 x가 음수고 y가 음수죠. 방금 봤다시피 x가 음수고 y가 음수니까 사인과 코사인 둘 다 음수였잖아. 사인과 코사인 둘 다 음수인데 탄젠트는 음수분의 음수라서 양수죠. 따라서 탄젠트 혼자 양수일 것이며 x는 양수, y는 음수이므로 코사인 혼자만 양수일 것입니다. 그래서 외우시기를 all, 사, 탄젠트, 코사인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all, 사, 안, 코 이렇게 외우든지 all, 산, 타, 클로스 이렇게 외우든지 all, 스, 타, 킹 이렇게 외우든지 외워라 알겠지? 오늘 또 9명에게 8명이구나. 신우씨도 이제 화면 너머로 봐주면 좋겠다. 오늘 또 8명에게 나쁜 기억을 심어줬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평생 안 까먹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나도 별로 안 좋아하는 방법이거든. 약간 뭔가 유치하잖아. 올스타킹이 뭐야. 산타클로스 같은 소리는 이거 어떻게 산타클로스예요? 사인, 탄젠트, 클로스, 코사인 어떻게 클로스예요? 맞지? 얼싸안코 약간 그런가? 얼싸안코 이렇게 외우는데 없어 보이잖아. 아이 뭐야. 근데 평생 기억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이거 죽을 것 같아요. 이 까먹을 때쯤 되면은 저도 이제 수원을 매년 가르쳐야 되잖아. 이거 한 번에 한 4-5번씩 하거든. 할 때마다 설명을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야. 너무 하기 싫어. 그냥 정의대로 여러분 x가 음수니까 사인은 코사인은 음수고 사인은 양수겠죠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나만 억울할 수 없지. 여러분도 다 당해봐라.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라 이 말이야. 됐나? 자, 개인적으로는 정의를 좀 이용하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정의대로 풀 수 있어야 문제를 볼 때 좀 쉽게 느낄 수 있어요. 삼각형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다. 직각삼각형이라는 걸 이제 갖다 버려. 직각삼각형이랑 이제 삼각함수는 아무 관계가 없어. 알겠지? 몇 개 예로 든 것만 좀 지울게요. 자, 그럼 이제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를 좀 정리해보자. 솔직히 이거 중학교 3학년 2학기 심화 과정 나 해봤다. 3학년 2학기 심화 아무도 안 했어? 안 했다고요? 안 했어? 넌 안 했다 맞지? 아마 대부분 스케줄이 바쁘거나 진도 나가야 돼서 3-2 심화를 많이 스킵한 경우가 많을 텐데 아마 심화 해봤으면 아마 본 적은 있을 겁니다. 잘 보세요. 짜잔. 자, 여러분 R이 제곱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죠. 양변을 R제곱으로 나누면 R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 맞나? 근데 R분의 X 어디서 많이 붙인 것 같은데? 그게 코사인 세타의 정의라니까?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구나. R분의 Y를 사인이죠. 사인 세타의 제곱이라 하면 둘이 합쳐서 1입니다. 이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인과 코사인은 제곱할 때 전체 괄호 쳐서 제곱이라고 쓰거나 아니면 사인과 코사인은 기호 위에 이렇게 작은 제곱수를 올려서 씁니다. 꼭 기억해라. 나 얘기했다. 목숨과도 같다. 졸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 관계식 중 하나. 그 다음에 하나 더 탄젠트 세타는
분모 분자 똑같은 수로 나눠도 되죠. 분모 분자 r로 나누면 r분의 x분의 r분의 y입니다. r분의 x분의 r분의 y. 저 코사인분의 사인이구나. 네, 그렇습니다.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이것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요. 그거 각도 주어지는데 나 90도 해가지고 그냥 삼각비 써도 돼. 90도짜리는 어떻게 하느냐. 90도짜리도 여러분 똑같다. 그래, 오늘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 자 개념 확인 4번은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좀 거지 같은 면이 있어서 사실 좀 뒤쪽에 나왔어야 할 얘기일 수도 있는데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왜? 난 친절하니까. 미치셨어요? 네, 안 미쳤습니다 아직. 야, 나 정도면 친절하지. 아니야? 아니야? 뭐야 그 비릿한 미소들은 다들. 헤이 120도야. 헤이 120도야. 너 반지름 길이 무조건 1로 할래 오늘. 꼭지점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야. 됐니? 같이 표를 한번 채워봅시다. 언제 다 채우지? 내 혼자 다 채워? 동욱이 오늘 죽었다. 가자. 아무 생각 없이 보기 전. 요 언제 다 하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그래도 어쨌든 다 특수각 친구들일 거 아니야. 사실 이 뒤에 내용 배우고 하면 좀 더 쉬운데 오늘은 각도의 정의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저처럼 싹 다 외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냥 다 외우고 다니면 불편할 게 없죠. 하면서 다 외웠었으면 돼.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처음부터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자 봐봐. 사인이야. r분의 y예요. y좌표 쓰고 r분의 x예요. 쓰고 너 뭐야 이거분의 이거지. 아 마이너스 루트 3이네. 개꿀.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야. 위에 거 보고 100개 쓰면 됩니다 이제. 헤이 135다요. 아 뭐야 원 왜 이렇게 못 그려. 이 아저씨 봐라. 수학 선생님 원 그린 연습도 안 해? 옛날에 많이 했는데. 자 원이에요. 원이 많이 찌그러졌지만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라 이 말이지. 자 135도입니다 135도. 여기는 뭐야?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라는 y 위에 점이 됩니다. 원위에 점이 되겠죠? 따라서 y좌표 루트 2분의 1, x좌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둘이 나누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요. 지용지용. 150도는 여기 있지롱. 150도에 해당하는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2분의 1이지롱. 따라서 y좌표 2분의 1이죠. x좌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따라서 둘이 나눠주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이거 삼각 다 알아야 돼. 네, 기본적으로 저 위에 점 찍을 때 삼각기를 알아야 점을 대충 뭐라도 찍지. 와장창. 아니 근데 거기 떨어지면 어떡해 아저씨. 아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더러워질 줄은 몰랐네. 자 왜?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이상한 생각? 뭐? 됐다 변태야 조용히 해라. 아 내 손 뭐야 이게. 하 300도짜리 300도짜리는 어떻게 하냐. 야 이씨 300도 어디 있어. 여기 있지롱. 300도 여기 있지롱. 아이고 밑에도 그려야 되네. 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뭐야? 하하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루트 3이라는 좌표가 되겠죠. 따라서 y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코사인은 2분의 1 탄젠트는 이거분의 이거죠? 마이너스 루트 3 330도는 마지막으로 넘어와서 아이고 여기 있습니다. 너무 많이 내려왔나? 이렇게 내려와서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따라서 y좌표 마이너스 2분의 1, x좌표 2분의 루트 3, 탄젠트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지우가 90도, 180도 이런 것도 물어봤는데 똑같이 하면 돼. 헤이, 헤이, 90도야. 0,1입니다. 따라서 코사인 90도 얼마겠어? 0이겠죠? 사인 90도는요? 1이겠죠? 선생님 조졌어요. 탄젠트 90도는요? 0분의 1인데? 그래서 뭐야? 없음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0분의 1을 왜 쓰노 세상에? 없다. 탄젠트 90도는 없다. 알았지? 음사용이라고 쓰세요. 음사용 알겠지? 없다.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세타에다가 그냥 90도 빼서 그냥 사인 생길게요. 다시 뭐라고? 세타에다가? 안 돼요. 여기서 90도 빼서 30도짜리 된다고 사인 30도 2분의 1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 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자, 조작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90도만큼 빼거나 180도만큼 빼서 하는 방법이 있다. 다 있다. 방법이 있지. 어떻게 하루 종일 이런 걸 하겠어요. 사람이 맨날 좌표 잡고 정의가 정의인 거고 좀 편하게 하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냥 마음대로 막 90도 빼거나 180도 더하거나 하면 안 돼요.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는 절대 안 돼. 네 마음만 있나? 내 마음도 있다. 알겠지? 뭔 소리야? 자, 여러분 예제 7번부터 보시죠. 이제 아닌가? 이제 8번부터구나. 오케이. 예제 8번부터 이제 문제 풀어보자. 빠라바라밤 빠라바라밤 빠람빠밤빰빰빰 예제 8번을 보면 어떨까요? 야! 이거 그림 안 그려도 돼. 그림을 왜 그리냐? 이거 안 그리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왜 그렸어요? 근데 쌤은 방금 여러분 이해를 돕고자 그린 겁니다. 원래 안 그리고 하는 거야. 잘 봐. 여러분 안 그리고 해볼게. 그냥 그림은 보시고 참고용으로 보시고 P좌표 마이너스 4,3이야. 그러면 X는 마이너스 4 Y는 3인 거 나왔어. R은 얼마야? 너희들 제곱해서 더하라고. 어이? 5 아니겠어? 끝났어 이제 그러면. 그때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다 이거야. 그럼 코사인 세타 얼마야? R분의 마이너스 X야. R분의 X 5분의 마이너스 4야. 사인 세타 얼마야? R분의 Y야. 그냥 이게 다야. 탄젠트 세타 X분의 Y예요. 그냥 X분의 Y. 이게 쓰시면 답이에요. 이게. 빈칸에다가 잘 메꿔 넣어주세요. 여러분 별거 아니다. 좌표 가지고 하는 거예요. 좌표 가지고. 좌표 가르쳐줬다 개꿀이지. R 값만 싹 구해가지고 바로 따다따따따 때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9번을 풀고 위해서 그래도 아직은 익숙하지 않으실 테니까 모두가 양수인 공간 1사면 사인만 양수인 공간, 탄젠트는 양수인 공간, 코사인은 양수인 공간 이렇게 나눠볼게요. 올스타킹 또는 얼싸안고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얼싸안고 얼싸안는다. 좋은 표현이죠. 자, 뭐랄까 막 민족의 정서가 막 느껴지는 듯한 막 그런 듯한 표현이잖아. 근데 왜 얼이? 올. 다 양수라고. 사인이든 탄젠트든 코사인 전부 양수라고. 아까 설명 안 들어 혹시?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잠깐만 왜 대답이 없었죠 아저씨? 자, 코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도 양수. 양수니? 음수구나. 여러분 사인과 코사인을 곱해서 양수였대요. 그럼 어떤 경우가 있겠어? 둘 다 양수인 경우가 있겠죠? 둘 다 양수이려면 1사분면이 있어야겠지. 아니면 둘 다 음수인 경우도 있겠죠. 너 3사분면이 있어야겠네. 됐죠? 그죠? 맞잖아. 그러면 저 곱해서 양수일 거 아니야. 자, 둘이 곱해서 음수네? 네가 음수고 네가 양수라면 3사분면이겠죠. 탄젠트 혼자 양수인 거 3사분면입니다. 코사인이 양수고 탄젠트가 음수인 공간은 어디야? 코사인이 양수, 탄젠트가 음수인 공간은 4사분면이네요. 그래서 동시에 만족하는 공간은 어디야? 3사분면이겠죠. 따라서 세타는 몇 사분면의 각이다? 3사분면의 각이다. 자, 세타는 제 3사분면의 각이어야 된다. Y를 뭐로 맞추면
근데? 뭐라고? Y y 부호가 왜요? x, y의 부호를 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자, 삼각함수의 정의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 x가 양수인 건, 자, r은 무조건 양수야. x가 양수인 좌표에서 코사인은 양수일 수 있어요. x가 양수인 1사분면 4사분면에서 코사인은 양수입니다. 맞죠? 그래서 코사인이 양수다, 코사인이 양수다 써놨잖아, 쌤이. 그 다음에 y좌표가 양수라면 사인이 양수가 되겠죠. y가 음수면 사인은 음수가 될 거고, y좌표 양수인 건 1, 2, 4분면이니까 1사분면과 2사분면에서 사인은 양수다 쓴 거고, 탄젠트는 xy 부호가 같으면 그렇게 됩니다. 따라서 1사분면일 때도 양수지만 둘 다 음수인 3, 4분면에서도 탄젠트가 양수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스타킹하고, 올스타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들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야지. 됐지? 나오네. 됐어? 자, 지금 방금 예제 9번의 설명이 이해가 안 됐다 이거잖아. 뭐가 이해가 안 돼? 당이요. 잘 이해가 안 돼? 자, 다시 한번 보자, 그러면. 여러분, 세타라는 각이 주어져 있었단 말이지. 그럼 이때 점이 하나 찍힐 거고, 이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하기로 했다니까? 그지? 그러면 이때 이 점 O와 P 사이에 거리가 있을 건데, 이걸 우리가 R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즉,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값에다가 루트를 붙인 어떤 양의 값을 R이라는 값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럼 지우는 이제 X, Y, R이라는 세 개의 값을 알고 있는 거죠. 이 문제에서도 그렇게 푼 거예요. P라는 점이 마이너스 4,3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OP의 길이라는 걸 계산해 보니까 5라고 나왔다고. 따라서 X가 마이너스 4, Y가 3, R이 5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야. 맞지? 여기까지 왔을 때 정의에 의하면 그때 코사인 세타의 값은 R분의 X로 정의하고, 사인 세타의 값은 R분의 Y로 정의하고, 탄젠트 세타의 값은 X분의 Y로 정의한다. 됐나? 정의한다. 이렇게 하기로 정했다고요, 사람들이. 약속한 겁니다. 약속. 너희들 마음에 안 든다고 싫어양 하고 저는 X분의 Y 쓸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들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됐나? 여기까지 왔어? 자, 그러면 코사인의 부호는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R은 어차피 무조건 양수잖아. 맞아? 그래서 X가 양수인 값이라면 코사인은 양수인 거야. X는 4분면 기준 오른쪽에서 양수입니다. 맞죠? 그래서 코사인이 여기서 양수고 코사인은 여기서도 양수인 거죠. 됐나요? 그러면 사인은 R은 무조건 양수니까 Y의 값의 부호에 영향을 받죠. Y가 양수인 1, 2, 3면에서 사인은 양수인 거고 사인은 양수인 겁니다. 맞죠? 그럼 XY의 부호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 탄젠트는 어때? 둘의 부호가 같을 때는 양수지만 다를 때는 음수겠죠. 그래서 둘의 부호가 양수로서 같은 1, 4분면이나 3, 4분면에서는 탄젠트가 양수인 거고, 나머지 표시 안 한 애들은 음수라서 안 한 거예요. 제가 양수인 애들만 4분면에 표시해 본 겁니다. 그래서 올스타킹이라고 외우시라는 거고, 자, 모두가 양수인 곳, 사인은 양수지만 코사인 탄젠트는 음수인 곳이겠죠.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 둘 다 양수인 곳은 1, 4분면밖에 존재하지 않고, 둘 다 음수인 곳은 역시나 3, 4분면에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때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세타는 1, 4분면 또는 3, 4분면 중 하나여야 된다는 거지. 두 번째에서는 코사인이 양수일 수도 있고 탄젠트가 양수일 수도 있는 건데, 하여튼 둘이 곱해서 음수니까 둘 중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여야 돼. 따라서 탄젠트만 양수인 영역이 3, 4분면이고요. 코사인만 양수인 영역이 4, 4분면이죠. 따라서 세타가 뭐여야 돼? 3, 4분면 내지는 4, 4분면이어야 돼.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오라고 했으니 3, 4분면인 세타에서 너는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됐나요? 좋습니다. 그 다음은 예제 10번입니다. 예제 10번, 11번은 뭘 이용해서 푸는 것이냐?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푸는 것입니다. 뭐야? 제곱의 합이 1이어야 된다.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어야 한다는 그 아름다운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각도에 대한 건 저기도 하나 더 적혀 있으니까 잠깐 지우고,
뭐를 이용한다고? 사인과 코사인의 제곱의 합은 1이다. 조심! 같은 각도여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같은 각일 때 제곱의 합은 1이다.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도 있다. 둘 다 이용해서 이제 10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인 A분의 코사인 A 더하기 아니네 빼기네 1 플러스 사인 A부터 코사인 A 여러분 뭐부터 해야겠어? 일단 통분부터 해줘야겠죠. 저런 꼴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죠. 통분부터 해줘야겠죠. 통분부터 해주다. 얍 1 사인 A 1 플러스 사인 A 그러면 코사인 A는 옆에 1 플러스 사인 A를 곱해줘야 될 거고 마이너스 코사인 A는 1 마이너스 사인 A를 곱했겠네요. 자, 분모부터 정리를 좀 해줄 건데 분모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 됩니다. 합차 공식에 의하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A가 되겠죠. 자, 위에 있는 식은 전개하면서 코사인 A 손잡고 다이브.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의 곱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곱하면 사인 세타 사인 A 곱하기 코사인 A죠. 따라서 그게 2배 2 사인 A 코사인 A가 되었습니다. 이게 정리의 끝이니 하면 아직 좀 더 간단히 할 수 있어요. 잘 들어 야 얘들아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이 1인 걸 알았는데 얘를 옆으로 이항하면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다. 이렇게 더 바꿀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이기도 할 겁니다. 즉 필요에 따라 다른 식으로 바꾸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뭐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A를 뭘로? 코사인 제곱 A로 바꿨을 수 있겠죠? 맞죠? 한림씨 맞아요? 네. 코사인 제곱 A로 바꿨으면 정말 맞네. 코사인 A가 약분 되게 되면서 코사인 A분의 사인 A는 뭐다? 탄젠트 A로 바꿨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가장 간단한 꼴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정도면 아주 간단한 꼴 맞죠? 이 정도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대충 찍찍 정리해놓고 쌤 이거 간단하지 않아 하시면 곤란하다. 저 정도는 간단한 게 아니야. 좀 더 간단하게 알겠지?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최대의 간단한 수준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세타가 제4사분면의 각 코사인 세타는 13분의 12 양수였겠죠? 4사분면이니까. 자, 제가 이걸 두 가지 정도의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왜 두 가지씩이나 풀어요? 몰라. 하나만 하면 좀 심심하잖아. 아쉽잖아. 왜 이렇게 지쳐 보여 다들? 어? 자, 빨리 텐션, 억지 텐션이라도 올려. 어? 힘내. 무슨 말을 해야 힘이 나겠니? 어떻게 꼬셔야지 애들이 힘을 좀 내겠니? 다들 영혼이 하나씩 빠진 듯한 얼굴을 하고 있군요. 그지? 오지우 열심히 푸는구나. 그래, 설명 열심히 듣고 일단. 자, 봐라. 여러분, 제가 두 가지 방법 풀어볼게. 오늘은 일단 이걸 극한으로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바로 이거예요! 바로 저겁니다. 거지 같은 정의를 버리고, 봐봐. 짜자자자자자자자잔. 자, 여러분.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이잖아요, 선생님. 따라서, 이 사인 제곱 세타라는 건요, 1에서 너의 제곱을 뺀 거라고요. 그래요. 따라서 13의 제곱에서 이게 편한 거 맞아. 자, 13의 제곱에서 12의 제곱 빼시면 25가 됩니다. 5의 제곱이에요. 쌤, 그래서 사인 세타가 13분의 5예요! 하는 순간 여러분은 바보 같은 거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게 어떻게 5냐? 뭘 것 같아? 야, 제곱에서 13분의 5의 제곱이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13분의 5여야지. 그지? 진짜로? 문제 읽어야지. 몇 사분면이니? 몇 사분면이야? 4사분면이야. 코사인은 양수지만 사인과 탄젠트는 음수인 공간이어야 된다고요. 사인과 코사인은 아니야. 코사인은 양수지만 사인과 탄젠트는 음수인 공간이어야 된다고요. 너 음수여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넘어질 뻔. 자, 탄젠트 세타는 뭐예요? 코사인 분의 사인이야. 따라서 13분의 12에 이거 하면은 12분의 마이너스 5가 되긴 하겠네요. 너와 너의 값을 구했습니다. 답이에요. 와! 역수치에서 더하재. 와! 역수치에서 더하면 뭐 마이너스 5분의 13 더하기 마이너스 5분의 12니까 마이너스 5분의 25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데 사인과 탄젠트를 무슨 관계를 이용해서 구해왔다고? 제곱의 합은 1,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다 라는 관계를 이용해서 구해봤다 이 말이야. 근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별로예요. 누가 사인과 코사인이 계산을 저딴 식으로 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집이 답지가 저렇게 하긴 합니다. 알겠죠?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저렇게도 한번 해보자. 여러분 봐봐. 정리야. 4사분면이야. x 양수이고 y가 음수인 건 나도 알아요. 야 이거 뭐야? r분의 x 아니야? r이 13이야. x는 12야. 여러분 y는 얼마야? r 제곱은 x와 y의 제곱의 합이어야 되지. 12와 5의 제곱의 합이 13이니까 y는 5야. 근데 마이너스 5야. 됐지? 됐어. 정의에 의하면 사인 세타는 r분의 y입니다.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입니다. 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정의를 이용하면 4분면에 따라서 각을 체크하기가 좀 편해요. 애초에 x, y, r을 구해놓고 하는 거잖아. 4분면에서 x랑 y의 부호를 찾은 다음에 그 상황에서 r, x, y 정해놓고 그 다음에 정의에 따라 r분의 x는 r분의 y는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약간 내 취향 알겠지? 저는 문제를 보통 저런 식으로 풉니다. 물론 당연히 둘 다 할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정의를 이용하는 저런 방법 어떨까? 그게 괜찮아 보인다, 그지? 정의 소중하지. 정의 중요하다. justice가 아니야. definition이야, 수학에선. 다음은 11번에 2번이에요. 1 플러스 탄젠트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는 2 마이너스 루트 3 맞나요? 플러스네. 짜잔. 탄젠트 세타 어떻게 구하죠? 이거 어떻게 구하죠? 따다단딴따라란 뭐로 어떻게 구해요? 그냥 곱해. 2 더하기 루트 3에 근데 1 더하기 탄젠트 세타 너무 쓰기 힘든데 t로 잠깐 지워야 이게 1-t랑 같아야 되지. 2 플러스 루트 3 더하기 2 플러스 루트 3 t는 1-t. 야 1차 방정식이야. 그냥 t에 대해서 풀어. 알았지? 옆으로 가 임마. 그럼 뭐야? 3 더하기 루트 3 t는 1로 와 임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야. t는 탄젠트 세타였죠? 3 플러스 루트 3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었답니다. 그죠? 뭐 하는 거야? 너를 잘 약분해 볼게요. 루트 3으로 묶으면 루트 3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로 묶어서 1 플러스 루트 3. 너희들은 약분 되었답니다. 잘 가.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었어요. 말투 왜 이러지?
자, 어린이 여러분. 자, 잘 보세요. 생선님, 저는 이거 약분 못하면 어떡해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유리화하세요. 약분을 못할 것 같으면 유리화를 했었어야지. 아니, 그럼 이걸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었어? 그건 잘못된 거야. 약분을 못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유리화는 해봤었어야지. 유리화하시면 정리하면 나옵니다. 걱정 니니. 유리화하시면 알아서 3분의 루트 세함 이래서 막 나와요. 걱정 니니 다 나옵니다. 헤이 코사인 세타 어떻게 구하죠? 뚜뚜뚜뚜뚜. 저는 정의를 이용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이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탄젠트 세타는 루트 3분의 1인데 친구 세타 얼마야? 2분의 파이에서 파이 사이의 각이야. 2사분면이네. 2사분면이야. 여러분 몇 사분면? 2사분면이야. 2사분면에서는 누가 음수지? x가 음수고 y가 양수죠. 2사분면에서는 x가 음수고 y가 양수죠. 누가 마이너스 갖고 있던 친구야? x야. 알았지? x가 마이너스 루트 3이고 y는 1이에요. 그럼 r이라는 건 제곱의 합 2가 됩니다. 그래. 그래서 코사인 세타 구하는 끝이에요. r분의 x. r분의 x. 됐죠? 물론 여러분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다. 그 다음에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의 합이 1이다를 이용해서 정리해도 당연히 구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정의를 이용해 보고 싶었습니다. 정의에 입각해서 풀면 두려울 게 없다 이 말이야. 정의가 다 해결해 줄 겁니다. 오늘 거 꼭 다시 보면서 복습해라. 많이 어렵다 이 내용 맞지? 처음 보는 내용도 천지에 한 번에 진도를 또 너무 많이 나가나? 살려줘. 저도 힘듭니다 여러분. 화이팅!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이었어요. 문제를 살짝 바꿔볼까요? 자, 여기 잠깐 봐라. 여기 잠깐 봐라. 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이고 a 더하기 b가 2분의 1이야. 여러분 a, b 구할 수 있겠어? a, b 구할 수 있겠어? 못 구하면 좀 문제가 심각하죠? 수학상에서 맞죠? 가장 첫 단원의 기본적인 변형 공식이야. 심지어 이건 중학교 내용이죠. 맞죠? 못 구하면 안 되겠지? 딱 요 수준이 예제 11번입니다. 알겠지? 예제 11번 니들이 풀어도 푼다. 왜? 봐봐. 사인과 코사인의 합이 2분의 1이래잖아. 근데 쌤, 얘는 제곱의 합이 1이라는 걸 가르쳐줬는데 여기는 안 가르쳐줬잖아. 안 가르쳐줘도 알아야지. 사인과 코사인의 제곱의 합은 항상 늘 always 1입니다. 같은 각에 대해서라면 사인과 코사인의 제곱의 합은 항상 1이에요. 언제나 영원히. 알겠지? forever는 영원이랑 좀 상관없지 않나? 항상 늘 그렇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늘 1이에요. 자, 이걸 두 개 연립해서 SC 합을 구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개념이 있어서 설명하는 거니까 잘 보세요. 삼각함수 문제에서는 자, 여러분 로그 문제 풀다 막히면 뭐 해야 돼? 양변의 로그를 취했었어야지. 그지? 삼각함수에서 막힌다기보다는 이 다음에 뭐 하지? 할 땐 제곱해. 이 다음에 뭘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곱을 하는 거야. 일단 양변 제곱을 하고 보는 거야. 알았냐? 특히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의 합은 항상 늘 always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 더하기 2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항상이요. 1 더하기 2SC가 되니까 항상 기억해 두세요. 문제 풀다 막히면 일단 제곱을 때리고 본다. 알겠지? 제곱하고 본다. 마이너스 4분의 3 해야 되니까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8분의 3이겠죠? 이게 1번 문제의 답이었고요. 2번은 사인 빼기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네. 변형 공식에 의하면 사인과 코사인의 차이의 제곱은 합의 제곱에서 몇을 빼요? 4 사인 코사인을 빼도 되고. 근데 애초에 너 그냥 제곱하면 1-2SC야 1-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란 말이지. 맞잖아. 제곱의 합 1에다가 둘이 곱한 거 마이너스 2배
그냥 공식을 써도 되지만 당연히 그냥 해도 돼. 그냥 제곱해도 된다고. 어차피 알아왔잖아. 마이너스 8분의 3인 거. 그러니까 플러스 4분의 3 돼서 4분의 7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조심 또 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아이 그건 아닌 거야. 2분의 루트 7인데 플러스일 수도 마이너스일 수도 있죠. 이건 주의해서요. 문제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도록 조건을 준다던가 사인이 코사인보다 큽니다. 이런 조건을 준다던가 2사분면이에요. 이렇게 막 조건을 준다던가 하면은 확인을 해서 결정해야 되겠지만 딱히 그런 조건이 없으면 당연히 음수일 수도 있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고민해줘야 돼. 항상 답 쓸 때는 이거 부호 한번 생각해 보고 쓰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대충 쓰는 거 아니다. 그러면 안 돼요. 3번. 이거는 뭐야? 변형 공식 그대로 이용하면 되겠죠. 어차피 우리는 합도 곱도 알고 있으니까.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3배 사인 코사인 죽겠죠. 사인 코사인 계속 쓰려니까. 그래서 그냥 너무 힘들 때는 SC로 치환해서 쓰세요. 알겠죠? 힘들 때는 SC로 치환해서 쓰세요. 아니 나는 뭐 경력이 몇 년인데 아직도 글자가 올라가.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합은 2분의 1이었습니다. 마이너스 3배 마이너스 8분의 3에다가 다시 곱하기 2분의 1이었습니다. 8분의 1 마이너스 16분의 플러스 9가 되었습니다. 16분의 11이라는 값이 되시겠네요. 별건 아니죠. 그냥 계산해서 푸는 문제니까. 마지막이란다. 아하 잘 봐라. 하루만 예제를 13개나 죽겠다. 끊어서 할 걸 그랬나? 자, 2x제곱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1의 x 더하기 p는 제로 됐죠? 제로 두근이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일 때 A열 두근의 합이 뭐예요? 두근의 합이 뭐예요? 2분의 루트 3 더하기 1이에요. 맞니? 근각의 관계면 두근의 합이 이거잖아.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 곱한 건 얼마니? 2분의 p예요. 자, 이런 걸 만족할 때 상수 p의 값을 구해보래요. 헤이. 막힌 건 없지만 그냥 제곱해볼게요. 너를 제곱해보자. 제곱한다. 1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제곱하면 어떻게 돼? 4분의 3 더하기 1 4 더하기 2 루트 3이죠. 따라서 이게 1 플러스 2분의 루트 3이네요. 1은 소거되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얼마? 2분의 p였죠. 따라서 p는 2분의 p였다. 이거 2분의 p p는 2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결정! 됐죠? 다 풀어버렸네. 그러면 유제를 푸시면 되겠죠?